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곳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령 도시이자 서기 79년 끔찍한 화산재에 퍼묻혀 시간 속에 얼어붙어 버린 그곳, 바로 폼페이입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온 이 도시는 마치 거대한 타임머신과도 같죠. 자, 그럼 폼페이로 바로 떠나볼까요? 보통 폼페이 하면 화산 폭발이라는 그 거대한 비극부터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살짝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화산재에 덮이기 전 그들의 진짜 삶은 어땠을까요? 비극적인 죽음 뒤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일상, 사랑,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번영을 누렸는지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이 고대인들의 삶,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더 역동적이었거든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현대기술 고대 역사와 만나다. 거의 2000년 동안 땅속에 잠들어 있던 이 활기찬 대도시의 비밀을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과거와 현재의 발굴 방식을 비교해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18세기에는 그저 빈 공간에 석고를 부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던 마지막 절망적인 형태만 확인하는 데 그쳤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요렌스 알라폰트 교수를 비롯한 현대 연구진은 이 오래된 석고 일부의 뼈를 엑스레이로 쫙 스캔합니다. 골반과 치아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25세에서 30세 사이에 아주 건장한 군인이었다는 걸 밝혀냈고, 남은 두개골 정보를 바탕으로 3D 얼굴 복원까지 해냈습니다. 단순한 뼈무더기가 아니라 남부 이탈리아나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추정되는 한 젊은 청년의 진짜 얼굴을 우리 눈앞에 딱 대령한 거죠. 엄청나지 않나요? 얼굴 복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도시 인프라의 비밀도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에릭 필러 교수 같은 분들은 돌에 깊게 파인 마차박해 마모 흔적들을 수집해서 말 그대로 거대한 빅데이터를 돌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폼페이는 아주 정교하게 통제되는 일방통행 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레이저로 수백 년 묵은 때를 벗겨내서 프레스코아의 원래 색감을 되살려내고 도시 전체를 3D로 정밀하게 매핑하고 있죠. 고대인들의 도시 행정력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생선 소스 제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귀족들의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살짝 벗어나서 로마 경제를 실제로 팍팍 돌리게 만들었던 노동자 계층의 진짜 삶의 터전으로 가보죠. 폼페이 경제를 먹여 살린 건 다름 아닌 거대한 생선 소스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발견돼요. 발굴된 수많은 소규모 생선 소스 공장들이 폼페이가 멸망하기 무려 80년 전에 이미 폐업하고 흙으로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스티븐 앨리스 고고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값싸고 품질까지 좋은 생선 소스가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고대판 세계화가 터진 거죠. 이 거대한 수입품의 공세에 밀려서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영세한 소스 공장들이 줄줄이 도산해버린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제 돌아가는 꼴은 진짜 소름 돋게 비슷하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잖아요. 이 불황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 천재적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움브리키오스 스카우루스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망해가는 동네 공장들을 헐값에 싹 사들여서 거대한 산업시설로 통합해버립니다. 스페인산과 맞짱을 뜨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거죠. 돈을 엄청나게 갈아 키워 모은 그는 자기 집 바닥에 아예 자기 브랜드 생선 소스 항아리를 모자이크로 떡하니 새겨넣습니다. 고대판 플렉스이자 PPL인 셈이죠. 결국 이 가문은 돈만 번 게 아니라 아들 세대에 가서는 폼페이 최고 행정관인 두움비르 자리에까지 오르며 막강한 정치적 권력까지 쥐게 됩니다. 진짜 대단한 수완이죠. 세 번째 파트는 로마인의 맛입니다. 돈 버는 이야기는 이쯤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뭘 먹고 뭘 마시면서 인생을 즐겼는지 한번 볼까요? 마이클 맥키넌 박사팀이 고대 화장실과 쓰레기장 유적에서 나온 뼈의 분자 성분을 분석했는데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당시 인기 만점이었던 새끼 돼지뼈를 분석해보니 확연히 두 그룹으로 나뉘는 거예요. 한쪽은 남은 고기나 쓰레기를 먹고 자라서 질소 수치가 높은 평범한 돼지였고, 다른 한쪽은 유독 탄소 수치가 높은 돼지들이었습니다. 탄소 수치가 높다는 건 식물과 곡물만 먹여서 아주 정성껏 키웠다는 뜻이거든요. 홈페이의 부유층 미시가들은 고기 풍미를 확 끌어올리기 위해 특종한 채식 식단으로 돼지를 사육했던 겁니다.
오늘날의 최고급 프리미엄 흑돼지나 와규 같은 개념이 이미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거죠. 맛있는 고기 요리에 술이 빠지면 섭섭하죠? 재밌게도 당시 로마인들은 맥주를 야만인들이나 마시는 시시한 음료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인을 즐겨 마셨는데 이 와인 레시피가 진짜 골 때립니다. 그냥 포도즙을 발효시킨 게 아니라 매콤한 허브에 달콤한 꿀,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바닷물을 섞어 마셨습니다. 네, 진짜 그 짭짤한 바닷물이요. 아주 강렬하고 짜고 맵고 달콤한 말 그대로 자극의 끝판왕인 와인이었을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야, 싸우려거든 밖으로 나가서 싸워라. 이거 현대 술집에서 들릴 법한 말 같죠? 놀랍게도 폼페이 선술집 벽 프레스코화에 실제로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소피 헤이 박사가 발굴한 아마란투스의 바라는 곳의 풍경인데요. 주인이 취해서 쌈박질하는 진상 손님들을 쫓아내며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이곳에서는 도박용 주사위도 굴러다니고 투개에 쓰인 수탉뼈도 발견됐어요. 밤늦게까지 왁자지껄 떠들고 술에 취해 시비가 붙던 사람 사는 냄새가 아주 진하게 풍기는 진짜 그들의 리얼한 일상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파트, 피, 미용 그리고 유곽입니다. 맛있는 걸 먹고 마셨으니 이제 그들의 문화적 탐닉, 피상적인 허영심, 그리고 아주 노골적이었던 쾌락의 민낯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고대 로마 상류층 여성들에게 외모는 곧 자신의 권력이고 신분이었습니다. 셀리 포인터가 재현한 고대 화장법을 보면 그들은 햇볕에 타지 않은 새하얀 피부를 자랑하기 위해 무려 납을 얼굴에 떡칠했습니다. 네, 독성 물질인 그 납이요. 몸에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발랐대요. 왜냐고요? 땀에 지워지지도 않고 피부 잡티를 기가 막히게 가려줬으니까요. 거기에 양초 그을음으로 스모키 눈화장을 빡세게 하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향신료인 사프란을 갈아서 볼터치로 썼습니다. 예뻐지기 위해서라면 독약도 불사했던 그들의 집착, 정말 무섭기까지 하죠. 이렇게 한껏 치장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 핫플레이스는 어디였을까요? 정답은 폼페이 원형 경기장입니다. 수용 인원이 무려 2만 명, 도시 전체 인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경기 당일이면 온 동네 업무가 5일 스톱되고 이웃 도시에서도 원정 응원을 올 정도였죠. 이곳에서 관중들은 피 튀기는 검투사들의 경기에 미친 듯이 열광했습니다. 이 검투사들은 그냥 불쌍한 노예가 아니었어요. 오늘날의 프로스포츠 스타나 다름없는 고도로 훈련된 운동선수들이었죠. 패자는 죽고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아주 잔혹하고 거대한 스펙터클의 현장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밤이 되면 도시의 은밀한 밤문화가 시작됩니다. 18세기 초기 학자들은 폼페이를 발굴하다가 벽에 남근상이나 야한 프레스코화가 그려진 집만 나오면 아, 여기 유곽이네 하고 단정 지어버렸어요. 완전 헛다리를 짚은 거죠. 켈리 올슨 박사의 연구로 밝혀진 진실은 좀 다릅니다. 고대 로마에서 남근상은 그저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아주 흔한 행운의 부적이었어요. 게다가 매추는 아예 합법이었고 성에 대한 인식도 엄청나게 개방적이었습니다. 물론 진짜 유곽도 존재했죠. 하지만 벽화에 그려진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실제 유곽은 어둡고 습하고 냄새나는 끔찍한 환경이었고 그곳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대부분 노예 신분이었다는 어두운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 베수비오 화산과의 경주입니다. 화산재 덕분에 2000년을 완벽하게 버텨온 이 도시는 역설적으로 지금 다시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비바람, 무성하게 자라는 식물, 그리고 매년 몰려드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 때문에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라져가는 도시를 구하기 위해 또다시 최첨단 과학이 등판했습니다. 이번엔 아예 우주시대의 기술이 동원되고 있어요. 초당 수백만 개의 점을 스캔하는 레이저 스캐너로 도시의 돌멩이 하나하나까지 전부 3D 디지털로 백업하고 있습니다. 진짜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가상 공간에 영원히 박제해두려는 거죠. 하지만 더 무시무시한 임무가 있습니다. 코스모 스카이메드 위성과 도시 곳곳에 깔린 무선 지진계가 땅의 미세한 떨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어요. 2000년 전 폼페이를 멸망시켰던 그 베수비오 화산이 언제 다시 깨어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최첨단 기술 덕분에 우리는 그저 하얀 석고와 딱딱한 뼈로만 남아있던 존재들에게 다시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값싼 수입품에 눈물 짓던 동네 자영업자, 위기를 틈타 떼돈을 번 사업가, 맛집을 찾아다니던 미식가,
그리고 독을 발라서라도 예뻐 보이고 싶었던 사람들의 그 엄청난 허영심까지. 2000년 전 폼페이 사람들의 모습,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들의 진짜 삶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깊고 끈끈한 인간성에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베수비오 화산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활화산이라는 걸요. 2000년 전 폼페이 사람들은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그 거대한 재앙을 온몸으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주에서 땅의 흔들림을 지켜보는 최첨단 경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거대한 산이 불가피하게 다시 불을 뿜어내는 그날, 과연 우리의 이 훌륭한 현대 기술이 우리에게 제때 경고를 보내고 안전하게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폼페이의 생생한 삶을 돌아본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